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K방산,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경전투기인 FA-50에 대한 동남아, 중동, 유럽에서 극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FA-50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실전 운용하면서 검증된 성능은 물론 경제적 운용 유지비, 원활한 후속 지원을 통한 높은 가동률 유지와 항공기에 대한 각국 고객의 신뢰를 확보했기 때문이죠. 특히 FA-50은 동급 대비 최고의 성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FA-50의 기본형인 T-50 골든 이글을 설계했을 때 초음속 전투 입문 훈련기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FA-50은 항공 전자 장비를 약간만 수정하면 신속하게 최전선 전투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T-50 계열 훈련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훈련기들은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없는데, 이로써 FA-50이 단순한 훈련기가 아닌 유능한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블랙 이글스 소속 정한울 대위는 T-50의 최대 장점을 두고 T-50 계열 항공기의 기동성은 비슷한 기종 가운데 최고인 것은 물론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F-16 전투기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며 F 더 버너가 달려 초음속 순항이 가능해 수많은 초고난도의 기동도 손쉽게 소화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러한 융통성 덕분에 도입국은 고급 초음속 실전 훈련기에서 조종사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다수의 파일럿들에게 OCU 실전 훈련 과정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훨씬 단축시켜 많은 수의 파일럿들을 빠른 시간 내에 양산할 수 있게 해준다는 독보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장점을 지닌 FA-50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필리핀에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드골이 방문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 25일부터 시작되는 다자간 훈련 코브라 골드에 필리핀의 FA-50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에 방문한 프랑스 샤를드골함은 라팔 전투기를 출격시켜 그 전력을 과시했는데, 이때 필리핀 역시 자국이 보유 중인 유일한 전투기 FA-50을 동시에 출격시켜 국가 유일 전투기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20일에는 FA-50 블록 20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말레이시아에서 공군 참모총장이 한국에 방문하여 FA-50 탑승 및 KF-21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인도네시아 언론인 존나 자카르타는 말레이시아가 FA-50과 함께 KF-21 구매까지 노리고 있다며 존나 경계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 사이가 라이벌로 그닥 좋지 못하거든요. 또한 폴란드에서는 FA-50의 시뮬레이터가 처음으로 도착하기도 했는데요. 총 28톤 규모의 시뮬레이터는 운송조차 난관이었는데, 분해 운송 조립하는 모듈형 방식을 활용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해 주었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맘 놓고 훈련 조종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집트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이집트 국방부를 공식 방문하여 이집트 관료들과 FA-50 전투기, 타이퍼 대전차 미사일 도입 분야에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긴밀한 회담을 추진했는데요. 이에 이집트 밀리터리 매체는 이집트가 K9 구매에 이어 한국형 초음속 견전투기 FA-50을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100대 이상의 차기 훈련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집트는 실제로 FA-50 도입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특히 꾸준히 한국산 무기시계에 대한 높은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죠. 지난 2022년 대한민국 공군 블랙 이글스 팀이 조종하는 T-50B 국산 항공기들이 이집트에서 개최된 피라미드 에어쇼에 참가하여 세계 최초로 외국군 가운데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4,5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피라미드 인근 지역은 비행이 금지되어 있어 이집트 공군 외 외국군 비행팀의 허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FA-50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이집트는 이미 120대의 훈련기를 현재 운용 중에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 기체가 중국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1999년 12월 중국 CATIC와 3억 4,74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K-82 카라코름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계약은 총 110대를 목표로 했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80대 분량에 달하는 중국산 키트를 이집트 국영항공사에서 조립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40대를 이집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K-8 시리즈는 잦은 결함과 엉망진창의 후속 지원으로 이집트에 계륵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집트에서 최소 2건의 추락 사고가 보도되었고, 다른 운용국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에서도 잦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는 K-8이 아니라 차이나의 시를러 C-8 항공기라고 불리기도, 이에 이집트는 중국산 훈련기를 전량 조기 퇴역하기로 선언하였고, 그중 일부는 수단에 무료로 공여 같은 폭탄 돌리기를 시전하기도 하였죠. 특히 2019년 발생한 K-8의 추락 사고는 이집트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2019년 1월 28일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카이로 방문과 동시에 실시된 훈련 출격 중 이집트 공군 소속의 모타디 사질리 소령이 갑작스런 기계 결함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20년이 넘는 경력을 지닌 현역 베테랑 조종사로 특히 이집트 최초의 라팔 전투기 조종사였을 만큼 이집트 공군 내에서 에이스로 활약했던 파일럿인데요. 그러나 중국산 훈련기의 저급한 성능으로 인해 이집트는 자존심과 소중한 인력 모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뒤로 더 이상 중국산 항공기에 대한 신뢰를 보내지 않게 되었죠. 이에 이집트는 차기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정말 성능적으로 뛰어난 기체를 원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가장 앞서 있는 것은 FA-50으로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안전성, 즉 높은 가동률 때문입니다. 우리 공군에서 운영 중인 FA-50의 경우 가동률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비교 대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 해외에 판매된 T-50과 FA-50도 높은 가동률을 자랑하는 것으로 전해지죠. 이집트 훈련기 도입 사업의 경쟁 기종인 이탈리아의 M346의 경우 악명 높은 가동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346을 운영했던 폴란드는 부하슈차크 전 총리가 직접 나와 가동률이 너무 낮아 이탈리아 담당자에게 여러 번 말했다고 할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을 보이는데 한때 가동률이 47%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잦은 결함으로 인해 소중한 파일럿까지 잃었던 이집트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F-50에 눈길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집트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량의 F-16 전투기를 운용 중인데요. 그 수량만 218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F-50은 카이와 미국 로키드 마틴이 F-16을 기반으로 공동 설계한 항공기인데요. 그 말인즉슨 두 기체가 매우 높은 호환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F-50을 다룰 수 있는 조종사는 단 3시간 만에 F-16을 편안하게 다룰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기종 전환이 쉬운 편입니다. 실제로 전투기 조종석인 콕핏의 경우 F-16과 F-50은 거의 똑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단순히 모양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조종 계기판 레이아웃, 멀티펑션 디스플레이 배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계, 그리고 주요 조작 버튼의 위치까지 상당히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집트에서 운용했던 K8 카라쿠룸은 F-16과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훈련기답게 더 단순하고 아날로그적인 설계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화된 F-50 전자장비와는 큰 격차를 보입니다. K8 훈련기로 교육을 이수했던 조종사들은 F-16 전투기를 배정받게 되면 다시 또 상당한 시간의 훈련이 소요되게 되는 것이죠. 조종석 적응을 비롯해 운용 방식, 시스템 관리, 전투 임무 수행 능력까지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집트가 F-50의 구매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지난해 한국산 K9 자주포를 무려 2조 원 규모로 구입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단일 계약 가운데 역대 최대 수출 규모로 약 200문-가량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뜬금없이 F-50 구매와 K9이 뭔 상관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집트가 K9 자주포를 사용함에 있어 FA-50은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해안포로 사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세계 시장의 70% 점유율을 차지하는 K9이지만 주된 임무가 해안포인 경우는 이집트가 처음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이집트는 K11이라는 사격 통제 시스템 역시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현지에서 진행된 도입 테스트 역시 선박을 표적으로 삼고 사격을 실시하기도 했죠. 그러나 K9만으로 완벽한 해안 방어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FA-50이 지닌 근접 항공 지원 능력입니다. 해안포 전술에는 C-Control Through Denial과 Combined Arms Maneuver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부정에 의한 해상 통제란 적의 해상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해 특정 해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인데 이것을 K9 자주포가 수행할 수 있죠. K9의 포격으로 적함정의 기동성을 제한하거나 사격으로 적함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K9 자주포가 아무리 뛰어난 사격 정확도를 지니고 있더라도 고속으로 이동 중인 적함선을 전부 괴멸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이는 이집트에서 제작한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초발탄을 고의로 함선의 이동 예정지에 발사한 후 이를 탄도학적으로 계산하여 일제히 사격을 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작전이 실패할 경우인데 이때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이 반격을 가하고 혹은 상륙병들이 해안가에 도달하게 될 경우 K9은 상대 공습에 손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FA-50으로 수행하는 컴바인드 암스 매뉴버 연합무기 기동입니다. 즉 포격으로 적을 고정하고 공중 타격으로 완료하는 방식으로 K9과 FA-50의 협력인 것이죠. K9의 연발 사격을 통해 이동이 제한된 함정은 고정 타겟이 되어 FA-50의 정밀 타격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그야말로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데요. FA-50은 최대 속도 마 1.5, 무장 탑재량 4.5톤으로 AGM-65 매버릭, 제이담 등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느려진 함정은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로 탐지하기 쉬운 시팅덕 상태가 되는데 1991년 걸프전에 이라크 해군의 고속정이 연합군 공중 타격으로 무력화된 실전 사례도 많았죠. 특히 최근엔 한국군에서 발표된 신무기체계 이집트의 F-50 도입 의지의 강력한 촉진제가 되었는데요.
2024년 11월 한국 ADD가 공개한 공대함 유도탄2는 마 2에 달하는 초음속 무기로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를 모두 보유한 듀얼 시커를 장착하여 강력하고 정확한 유도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FA-50의 통합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죠. 또한 한국형 퀵싱크로 불리는 대함미사일형 KGB 역시 개발이 진행 중으로 저렴한 멍텅구리 폭탄을 대함용 유도 무기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점에서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꼽힙니다. 초음속 미사일은 적 방공망과 레이더를 뚫고 적의 이지스 구축함 등 전략 함선들을 타격할 수 있으며 KGB는 저비용으로 대량 타격이 가능해 고속정과 소형 함선에 특화되어 있죠. 특히 이집트가 최초로 도입한 K-11 사격 지휘 시스템을 통한 K9과 FA-50의 소프트웨어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K-11은 K9 자주포와 함께 운용되는 사격 지휘 장갑차로 K9 포대의 실시간 표적 탐지, 사격 계획 수립, 포격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며 네트워크 중심 작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격 데이터를 FA-50이 전장에 도착하기 전 미리 전달할 수 있죠. 특히 최근 하나 시스템은 한국형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 JTDLS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는데 6개 공군의 각 플랫폼별 전술 데이터 링크와 체계 연동이 가능하도록 성능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도 사실 링크 K라는 소프트웨어로 K11, K9, FA-50 간 데이터 공유는 가능하지만 JTDLS는 링크 16을 포함해 KVMF까지 확장시켜 사실상 서방 진영에서 운용 중인 무기 체계의 모든 전술 데이터 링크를 호환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의 K9과 FA-50은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방어에서부터 선멸까지 괜히 이집트가 한국 무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이런 FA-50을 두고 고작 훈련기라며 폄하하는 사람들을 보면 난 묻고 싶다. 파묻고 싶다고.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